팬분들은 설레발이라고 느끼시겠지만 저는 25-26 시즌 나폴리가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2024-25 시즌 나폴리는 2년 만에 또 한 번의 스쿠데토를 차지했습니다. 10위를 기록한 직후의 시즌에서 대역전극을 만들어냈기에 팬으로서는 정말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세리아 디펜딩 챔피언 나폴리의 25-26 시즌은 어떤 모습일지 전지적 팬 시점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새로운 시즌을 위해 아주 바쁜 여름을 보냈습니다. 가장 빅네임이라면 역시 케빈 데브라이너의 FA 영입이 있고요. 로렌조 루카, 노아랑 미겔 구티에레스 등 수준 높은 선수들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전급 자원들 뿐만 아니라 유럽 대항전에 병행해야 하는 시즌이기에 스쿼드를 두껍게 만들 수 있는 자원들 역시 다수 영입했습니다. 촬영 시점인 8월 23일 현재까지 지출은 1억 유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방출 선수들은 너무나도 많기에 큰 이름들만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기분 좋은 포인트는 오랜 수건이었던 빅터 오시멘을 드디어 판매에 성공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 시즌 후반기 동안 팀의 핵심 역할을 맡아줬었던 라스파도리를 떠나보냈고 나탕, 가이에타노 등이 500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발생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총 1억 2천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원하던 최우선 타겟을 모두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핵심 전력인 선수들을 모두 지키면서도 분명 미약할지언정 업그레이드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폴리의 강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나폴리의 수비력은 그야말로 극강이었습니다. 본조르노, 라흐마니, 디로렌조, 그리고 올리베라 혹은 스피나졸라가 쌓아올린 포백라인은 세리아 리그 최소 실점 기록을 달성합니다. 27실점인 나폴리에 이어 공동 2위를 차지한 인테르, 로마, 유벤투스는 35실점으로 꽤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전은 아니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스쿼드 자원인 주앙제주스, 그리고 프리시즌 맹활약을 보였던 마리아누치 역시 두께를 더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비 이야기를 하면서 골키퍼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팀의 주전 골키퍼인 메렉과는 27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영입한 골키퍼인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지난 시즌 스빌라르와 함께 리그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폴리의 수비라인 그리고 골키퍼 뎁스는 리그를 넘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까지도 분명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리그 최고의 플레이어를 보유 중입니다. 스콘 맥토미니는 지난 시즌 스탯 역시 훌륭하지만 단순한 숫자로만은 설명하기 힘든 클러치 능력에 큰 강점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리그 우승 경쟁을 이어나갔던 인테르와 아탈란타와의 맞대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했었고 스쿠데토를 가져오는 최종전에서 그림과도 같은 바이시클 킥을 보여주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 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 번째 강점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경쟁팀들 모두 현재 감독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테르의 키부, 아탈란타의 유리치, 로마의 가스페리니, 밀란의 알레그리 모두 팀의 지휘봉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감독들입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투도르 감독이 이끄는 유벤투스 역시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5명의 감독들 중 가스페리니 정도를 제외한 4명의 감독은 현재 평가가 높은 감독들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인테르는 유럽 최고의 감독이었던 시모네 인자기를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보냈습니다. 리그, 코파 이탈리아, 챔피언스 리그 모두 끝까지 경쟁을 이어나가던 지난 시즌의 인테르는 무관에 그치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 선수들을 봤을 때 거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준입니다.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습니다만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먼저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백으로 프리미어리그를 선도하던 16-17 시즌 첼시는 리그 우승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리그 5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맞닥뜨리고 콘테 감독과 팀은 결별했습니다. 21-22 시즌 콘테 감독은 토트넘 하스퍼에게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선물합니다. 이듬해 그는 리그를 완주하지 못한 채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컵 대회에서 콘테 감독은 경쟁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난 시즌 나폴리는 코파 이탈리아 일정을 조기에 마감하게 됐고요. 인테르를 이끄는 동안 콘테 감독은 위 사례와 다르게 2년차에 스쿠데토를 들어 올렸습니다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주전 공격수의 장기 부상입니다.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올림피아코스와의 경기에서 루카쿠는 왼쪽 허벅지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루카쿠는 14득점 10도움을 기록하면서 리그 내 유일한 텐텐을 달성한 선수였습니다.
단순한 득점 기록만 봤을 땐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루카쿠가 수비수를 달고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앙귀서와 맥토미니의 공격성이 극대화됐던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한 명의 이탈이 아닌 팀적인 마이너스가 크게 작용할 요소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즈 9월 일정 동안 루카쿠도 없이 콘테 감독의 챔스를 볼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남은 이적 시장 동안의 계획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디로렌조의 백업 혹은 윙포워드 보강 계획은 갑작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고 현재는 라스무스 호일룬과 강하게 연결되면서 약 4천만 유로의 거금을 들여 영입한 로렌초 루카의 입지 역시도 크게 애매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도 적임자를 찾지 못한 그의 빈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흡이차가 떠난 뒤로 나폴리의 측면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난 시즌 폴리타노는 37경기 동안 3골에 그쳤고요. 네레스는 28경기 동안 4득점에 그쳤죠. 신입생인 노아랑에게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시즌 나폴리의 이러한 문제점은 시즌 내내 드러났었고 결과적으로 단단한 수비를 통해서 우승을 이뤄낸 것은 맞지만 역사상 가장 득점이 적은 세리아 우승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옵타에서는 인테르를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점쳤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나폴리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이었던 수비진은 더 두꺼워졌으며 팀에게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데브라이너의 존재 역시 기대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강점과 약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나폴리의 25-26 시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팬분들은 설레발이라고 느끼시겠지만 저는 25-26 시즌 나폴리가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